자, 오늘부터는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저번 시간에 좀 복잡하게 유튜브에 올라간 렉처를 보면 복잡하게 관성 모멘트 식이 유도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얻어진 식이, 관성 모멘트 식이 얻어진 게, IB는 바디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알파, 내적 알파, I, 이렇게 계산을 해도 없죠? 여기에서 알파는 R 벡터 마이너스 RB. 이 관성 모멘트라는 것 자체가 포인트 B를 기준으로 항상 회전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디, 이거의 B는 바디인 거고 여기에서의 B는 포인트 B를 기준으로 해서의 RB 벡터입니다. 이게 다이어딕 프로덕트, 텐서 프로덕트라고 불렸고 결국 A 크로스 이 다이어딕 프로덕트는 AB 트랜스포즈 3x3 벡터일 때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럼 얘는 XYZ 코디네이트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얘를 바디라고 하면 XYZ에 XYZ를 내적을 하면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의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이 AB 트랜스포즈를 그대로 하면 X바, XY, XZ, YX, YY.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얘는 아이덴티티니까 아이덴티티는 1, 아이덴티티는 3x3에서 100, 010, 001이잖아요. 여기에다 이것들이 곱해진 거니까 결국 x바 제곱 더하기 y바 제곱 더하기 z가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빼준 식이 xyz 제곱에서 x제곱 빼주면 y바 제곱 더하기 z바 제곱 마이너스 x가 y바 마이너스 x. 어, 최종적인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이큐에이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기반으로 실린더, 롱 실린더에 대해서 얘가 뭐 정확하게 중앙을 기준으로
코디네이트가 만들어졌을 때, x, y, z일 때, 얘의 i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거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죠. 이거에 적분을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해봤고, 결과적으로 최종 얻어낸 이퀘이션이 여기가 전체 길이가 L이고, 여기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했었을 때, 12분의 1 M L제곱 더하기 3R 제곱 0, 0, 12분의 1 M L제곱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것까지 유도를 해봤어요.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 식만 알게 되면은 관성 모멘트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하다 보면 이렇게 관성 모멘트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DM은 DM별로 적분해도 되고, 뭐 부피별로 로우 DV 또 적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덴서티고 거기에 볼륨이니까 그게 DM이니까. 이 이제 다양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양한 물체에 대해서 이 IB를 어떻게 얻어낼지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건데 그 전에 좀 특성들을 보도록 할게요. 크는 MA에서 크는 I알파로 넘어간 만큼 이 I라는 자체가 가지는 밸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매스를 이제까지 계산하는 건 좀 쉬웠지만 I는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해요. 이걸 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I 값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식을 보면 애초에 I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3 x 3 매트릭스로 결국 적분을 하게 되는데 이 적분을 하게 되는 식이 다이아고널 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오프 다이아고널 텀은 x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x 어차피 곱하기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얘네 같고 얘네 같고 얘네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메트리 시메트릭하다, 대칭적이다라는 것은 A의 매트릭스가 A의 트랜스포즈랑 같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순형대수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선형대수 수업을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시메트릭 하는 게 대칭이다라고만 봅시다. 뭐 간단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1,2와 2,1, 뭐 1,3과 아니 3,1과 1,3이 같다. 이게 다이아고널 텀이고 오프 다이아고널 텀이라고 부르는데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이 대칭이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I라고 했으니까 I라고 합시다. 아이덴티티랑 헷갈리지 않게 E를 적어볼게요. 또 하나의 특징은
관성 모멘트가 덧셈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계산했었던 관성 모멘트는 이 바디에 대해서 뭔가 쭉쭉쭉 3x3 매트릭스에다가 로 dv였던 건데, 이 바디를 공간을 나눠서 여기를, 이 전체 바디를, 여기를 B1이라고 하고, 여기를 B2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전체 바디에 대한 적분은 나눠서 적분을 해도 똑같아요. 점점 로 dv 플러스 바디 2에 대해서 나눠서 계산을 해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얘네는 각각 I, B1, 바디 1에 대해서 I를 관성 모멘트와 바디 2에 대해서의 관성 모멘트의 합으로 나눠줄 수가 있지. 이게 어디서 중요하냐? 실린더가 있다고 합시다. 똑같이. 실린더가 있는데 이 실린더에 중앙이 비어 있어요. 여기는 밖에만 이렇게 차 있는 형태의 실린더입니다. 얘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려고 해요. 얘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원래 전체가 차 있던 실린더의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적분을 열심히 해봤는데 이 식이었어요. X축, Y축, Z축에 대해서 다이아고널 분만 이렇게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시 가져오면 X축에 대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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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이랑 Y축이랑 돌렸을 때는 어차피 원통을 그대로 돌리니까 X와 Y로 돌리는 게 똑같은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Z만 다르는데 IXX는 IYY는 12분의 1 M L제곱 플러스 3R IZZ는 2분의 1 MR 제곱. 이 우리가 나왔던 식이었어. 그럼 여기에서 속이 빈 형태의 이 실린더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하냐? 전체가 차 있는 실린더의 관성 모멘트 I1에서 이 내부의 작은 관성 모멘트 I2를 빼주면 계산을 잘못했네. 얘가 여기에서 얘네만의 관성 모멘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데 부피에 대해서 이걸 나눠서 계산해서 더하는 게 되는 것만큼 이게 마이너스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질량에 대해서 전체를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서 그걸 질량하고 거기에서 이만큼을 빼주는 게 이거의 관성 모멘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전체가 차 있는 형태의 실린더의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얘가 전체의 질량이 M0, 이너의 질량이 MI라고 하면 MO, 아우터의 L제곱 플러스 3R5제곱인 거고 여기에서 그대로 MI의 L제곱 플러스 3RI I 할로우 실린더라고 할까요? 할로우 실린더는 이게 X축에 대해서 할로우 실린더의 Z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mo r5 제곱 빼기로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아주 얇은 파이프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여기가 안에가 텅 비어 있고 이게 약간 아주 얇은 선처럼 면이 되어 있어서 이런 어떠한 쇠 파이프 같은 게 있다고 해요. In word. 그럼 여기에 두께를 t라고 하면 이 공간의 길이가 t니까 inner radius는 r-2분의 t. 여기 전체 평균 지름이 r이라고 하면 inner radius ri는 r-2분의 t. outer은 바깥은 r 플러스 2분의 t라고 볼 수가 있겠죠? thickness가 t라고 했으니까. thickness가 굉장히 얇으니까 t는 r보다 매우 작다. 그럼 이때 ix를 구한다고 하면 12분의 1 mo l제곱 플러스 3r5 제곱 마이너스 11분의 1 mi l제곱 플러스 3r i 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mo 질량은 어떻게 되냐? mo는 반지름이 r 플러스 2분의 t인 상황에서의 꽉 차 있는 실린더예요. 거기에서의 덴서티를 로우라고 하면 mo는 여기에 전체 부피는 파이 r 제곱이죠. 곱하기 L이죠. 여기가 L이고 여기 전체의 면적이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래서 파이 r 5 제곱에 L이 됩니다. 거기에 덴서티, 로를 계산한 게 전체 질량 M0가 돼요. M5가 돼요. 아우터. 마찬가지로 이너 스페이스의 이것도 거기에 반지름, 전체 면적 곱하기 길이 파이 r i의 제곱의 길이에 덴서티를 한 게 mi가 됩니다. 그럼 이걸 넣어주면 12분의 1, 뭐, 아, L, L에 L제곱 플러스 3, 8, 5, 제곱 마이너스 12분의 1, 로 I, R, I, 제곱 L, L제곱 플러스 3, R, I, 제곱. 이 되죠. 그럼 L은 일단 놔두고 L은 앞으로 빠져와주고 12분의 파이 L을 빠져와주고 R5가 R 플러스 2분의 T 제곱 L제곱 플러스 3 R 플러스 2분의 T 제곱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 얘도 L 앞으로 빠져나와주고 L제곱 플러스 3 R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
그럼 이거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쭉 다 전개하면 돼요. 쭉 다 전개하면 되는데, 여기도 제곱이고 여기도 제곱이니까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냥 미리 결론만 보면, t는 r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t 제곱이 들어간 것은 다른 r에 비했을 때 아주 작은 값이 됩니다. 그리고 t가 아예 안 들어간 것은 r제곱 더하기 l제곱인데, t가 아예 안 드는 것은 여기 r제곱 더하기 l제곱, 혹은 r제곱에다가 r제곱을 곱한 건데, 그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제곱, l제곱, r제곱, r제곱이 곱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빼기가 작동이 되죠.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다 전개를 해봐도 되는데, t가 0차로 들어간 것은 t가 없는 항들은 결국 빼기에서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t가 제곱으로 들어간 항들은 r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t가 1차로 들어간 항들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럼 t가 1차로 들어간 항들은 뭐냐? 12분의 1 5πL에 여기서 t가 1차로 들어간 것은 이거의 제곱에서 r 플러스 2분의 t의 제곱은 r제곱 플러스 rt 플러스 4분의 t제곱이잖아요. 얘는 2차로 들어간 거니까 무시하고 1차로 들어간 것은 rt입니다. rt가 여기 l제곱이랑 곱해진 것. 그래서 rt의 l제곱. 그리고 여기에서 t가 안 들어간 거에서의 3r제곱. rt의 3r제곱. 그리고 또 여기에서의 t가 1차로 들어간 것은 3rt잖아요. 거기에서의 여기 r제곱이 된 거죠. 그러면은 r제곱 3rt.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t가 1차로 들어간 것은 마이너스 rt인데 마이너스가 똑같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플러스 rtl제곱 rtl제곱 이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면 rt 3r제곱 플러스 r제곱 3rt 플러스 t가 제곱 이상으로 들어간 것들의 합이 됩니다. 그럼 t 제곱으로 들어간 것은 t가 r보다 굉장히 작으니까 얘를 무시해주고 정리를 하면 12분의 1 로파이 L RT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 RT를 앞으로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L제곱, L제곱, 3R제곱 이거는 아 RT를 빼주면 네 여기도 3R제곱 3R제곱이 4개니까 12R제곱 그래서 2L제곱 더하기 12R제곱 그럼 이 얇은 할로우한 형태에서의 얘의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되냐? 얘도 결국 면적 곱하기 길이를 해줘서 부피를 만들어준 거에다가 롤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면적은 이 여기에 뭐죠? 그 원둘레? 원둘레가 2파이 R인 거고 거기에다가 두께 T만큼을 더한 게 여기 면적이 됩니다. T가 굉장히 작을 때. 그래서 2파이 RT에다가 전체 길이를 곱해준 게 L에 덴서티를 곱해주는 게 얘 할로우한 형태의 질량이 돼. 그래서 질량은 M은 2로 파이 RTL이 되니까 2로 파이 RTL을 해서 얘를 그대로 빠지면은
여기 2가 없어지고 12분의 1 m L제곱 플러스 6R제곱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IXX 꽉 찬 실린더에서의 X방향으로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 L제곱 플러스 3R제곱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할로우한 껍질만 있는 형태의 실린더에서는 3R제곱이 6R제곱으로 바뀌는 최종적인 식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IZZ도 이게 2분의 1 MORO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IRI 제곱인데 MIRI 제곱 MO가 아까 했었던 식에서 MO가 뭐였죠? 로파이 RO 제곱 L이니까 로파이 RO 제곱 L RO 사수 마이너스 2분의 1 로파이 L RI 사수 은 2분의 1 로파이 L RO는 R 플러스 2분의 T의 사승인 거고 2분의 1 파이 L R 마이너스 2분의 T의 사승인 거고 여기에서도 R의 사승이랑 해줘서 빼지는 거고 T가 1차인 것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T가 제곱보다 커지는 것은 크니까 어차피 T가 R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T가 R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T가 1차인 것만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루파 2L 사승이니까 4R 2 4R 3승 이게 4가 빼지고 나누기 2인 게 곱하기 2가 돼서 4R 3승 T가 되고 플러스 5 T의 제곱 이상의 항이 됩니다. 얘를 무시하고 2 루파 2L R 3승 T였는데 질량이 2로 파이 R TL이니까 얘는 질량을 해주면 MR 최종적으로 나온 식이 속이 꽉 찬 실린더에서의 IX, IZZ는 12분의 1 뭐였죠? M L제곱 플러스 3R제곱이었는데 얘가 속이 비게 되면 아주 얇은 찐한 실린더가 되면 12분의 1 M L제곱 플러스 6R제곱이 되고 2분의 1 MR제곱이 MR제곱으로 붙었다.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하는 걸 어떻게 했냐? 전체 관성 모멘트에서 마이너스 질량을 만들어서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맨 처음에 관성 모멘트를 계산했던 게 적분해서 계산했었으니까 적분했던 걸 한번 살펴볼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적분이 좀 복잡한데 이거네요. 실린더에 대해서 이 적분을 하는 건데 이 적분을 x는 알코사인 세타, y는 알사인 세타로 해서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꿔줘서 이 x제곱, y제곱 뭐 이것들을 다 여기에 맞춰서 바꿔줬고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질량에 대해서 이 식이 나왔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적분을 할 때 로에 대해서 길이 마이너스 2분의 L부터 2분의 L까지 세타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R이었는데 얘를 0부터 R이 아니라 갑자기 지워버려서 R-2분의 T부터 R 플러스 2분의 T까지 적분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적분이 될 거예요. 적분을 똑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적분을 하면 이 어, 할로우한 실린더, 속이 비어있는 실린더도 그 적분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는 전체에서 하나를 빼자, 그 특징을 이용하자 해가지고 계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성 모멘트의 첫 번째 특징이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다. 두 번째 특징이 두 물체를 더하더라도 된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세 번째 특징. 시메트릭한 X축에 대해서 어떠한 축이 회전에 대해서 시메트릭하다. 회전에 대해서 시메트릭하다는 것은 회전을 했었을 때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로테이셔널 인베리언트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어요. 회전에 대해서 안 변하면 그거에 관련된 축의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은 다 사라진다. 베니시 하는 거고요. 다 0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I 엑시스가 어떠한 시메트릭한 플레인에 있어서 거기에 놀말이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다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얘는 이 시메트릭한 플레인이라는 것은 약간 반사된다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 어떠한 x, y, z의 콜디네이트에 시메트릭한 물체를 하나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콘이 있다고 해볼게요. x 엑시스로 엑시스가 중앙으로 되는 통과하는 콘의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콘이든 뭐 실린더든 상관이 없는데 이 콘이 정확하게 대칭으로 있다고 하면 x의 축으로 회전을 시켜요. x의 축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이 콘을 돌렸을 때 콘의 물체가 바뀌나요? 움직임이? 오브젝트가 똑같죠? 얘를 아무리 x축으로 이렇게 그대로 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콘의 모양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으니까 로테이셔널 시메트리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x 엑시스에 대해서 로테이셔널
시메트리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특징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I 이너시아 오브 모멘트 관성 모멘트가 IXX, IXY, IXZ, IYX지만 어차피 시메트릭하니까 IXY라고 쓸게요. 아, 뭐 YX라고 씁시다. IYY, IYZ, IZY, I 아, ZX, ZY, IZZ 이렇게 관성 모멘트가 있는데 여기서 오프 다이어고널 텀 중에 X가 들어간 것. X 엑시스가 로테이셔널 시메트릭 하면 여기에서 X가 들어간 것. IXY, IXZ, IYX, IZX는 X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네 개가 다 0이 됩니다. IXY, IYX, IXZ, IZX가 0이 돼요. 이 말이 이 말이에요. IX가 어떠한 로테이셔널 시메트리 하면 그 I 서브스크립트한 오프 다이어고널 텀들이 다 사라진다. X-액시스가 로테이셔널하게 시메트릭하니까 X가 들어간 오프 다이어고널 텀들은 다 사라져서 0이 된다. 가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The same applies if I-axis stands normal on a symmetric plane. 여기서의 symmetric plane은 reflection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리플렉션 하냐? XZ 플레인으로 얘를 이렇게 잘랐어요. 콘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콘이 이렇게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를 이렇게 잘라서 XZ 플레인 이렇게 잘랐다고 합시다. 콘이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콘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된 평면으로 자른 거잖아요. 딱 잘랐을 때 콘이 반으로 잘렸을 때 대칭이죠. 미러 하잖아요. 플레인에 대해서 반사가 되는 리플렉션 되는 시메트릭을 가지고 있습니다. XZ 플레인에 대해서 시메트릭한 거고 XZ 플레인의 노멀한 시메트릭한 플레인의 노멀한 엑시스는 Y 엑시스죠. 수직인 엑시스는 XZ의 수직인 엑시스는 Y 엑시스니까 그럼 Y 엑시스가 들어간 거에 same applies. IB가 있으면 Y가 들어간 것도 다 0이다. 그럼 IXY, IYX, IZY, IYZ가 0이다. 이거에 따라서 IXY 또 다 0이라고 볼 수가 있어. 또 하나 시메트릭한 플레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XZ 플레인으로 이렇게 잘라도 얘네들은 좌우 대칭이고 마찬가지로 XY 플레인으로 이렇게 밑으로 잘라더라도 위아래로 대칭입니다. 상하 대칭이에요. 그럼 얘는 XY 플레인에 대해서 시메트릭하니까 여기 XY의 노멀한 엑시스는 Z 엑시스인 거고 Z 엑시스가 들어간 Z가 들어간 오프 다이어고널 텀 XZ, ZX, I, ZY, I, YZ 다 0이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 다 고려하지 않더라도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 2 조합만 하든
아니면 뭐 2, 3 조합만 하든 1, 3 조합만을 하든 얘네들은 다 0이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쵸. 여튼 그래서 이 폰의 건성 모멘트를 구하다 보면 IXX, IYY, IZZ는 구해야겠지만 나머지는 0이라는 것을 적분을 직접 안 해봐도 알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이 오브젝트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라고 했을 때 이걸 나중에 어차피 적분하면 직접 적분을 다 해봐도 돼요. 근데 적분을 하다 보면 빼기 해가지고 결국 0이 될 거예요. 근데 그 0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보도 아 이렇게 자르니까 시메트릭하네 아니면 로테이셔널하게 시메트릭하네 그럼 걔네는 0이겠구나 라고 계산을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었고 세 번째 특징을 조금 확장한 게 네 번째인데 좀 간단한 환경에서 간단한 상황에서 2D에서의 로테이션을 본다고 합시다. 물체 자체가 XY 플레인에 있고 Z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로테이팅 자체는 XY 플레인에서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2D에서의 물체예요. XY에만 있고 Z에는 물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2D 오브젝트니까. 그럼 2D의 오브젝트는 XY 플레인에서 두께가 아주 얇은, 두께가 Z축으로 아주 얇은 하나의 판, 얇은 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물체를. 그럼 얇은 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XY 플레인에 대해서 시메트릭합니다. 아주 얇은 XY에만 존재하는 아주 얇은 판을 XY 플레인에 딱 자르면은 아주 얇게 반반으로 잘려가지고 XY 플레인에 시메트릭하니까 얘는 Z 엑시스, 노멀한 Z 엑시스에 대해서 Z가 들어간 형태의 다이아고널 텀들이,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이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IXZ나 IYZ가 0이 된다는 거죠. XY에 대해서 플레인한 시메트릭하니까. 2D에서의 항상 얘의 관성 모멘트는 IXX, IXY 0, IYX, IYY 0, 0, 0, IZZ. 이렇게 관성 모멘트 매트릭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시메트릭하니까 어차피 다 0인 거고. 그럼 그 관성 모멘트를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토크는 I알파인 거고, 혹은 각 운동량 H는 I 오메가인 거잖아요. 이렇게 쓸 텐데, 여기 오메가는 알파의 방향이 어차피 Z 엑시스 회전 방향입니다. Z 엑시스로만 회전하는 것을 따져요. 그러니까 뭐 H라고 하면 IB 오메가라고 했었을 때, 아, 여기다 바로 씁시다. H는 IB 오메가인 거고, 여기에 오메가가 붙는 거니까, 오메가가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 방향으로 붙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따지고 있는 회전은 Z 방향으로만 돌고 있는 회전인 거고, Z축으로 돌고 있는 회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IZZ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성 모멘트는 IZZ만 따지면 되는 거고, 이거를 뭐
미분한다고 하면은 토크는 I, Z, Z, 오메가 Z의 알파니까 알파라고 할까요? 오메가의 다. 그럼 여기에서 I, Z, Z는 적분 바디에 대해서 얘 원래 이퀘이션이 x 바 제곱 더하기 y 바 제곱일 거예요. 그럼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결국 x 더하기 y의 제곱은 여기까지 여기에 미수 질량이라고 하면 여기까지의 길이입니다. 원점으로부터. 그래서 얘는 뭐 다시 쓰면 r 제곱 dm이라고 쓸 수가 있고 2D에서의 건성 모멘트는 그래서 그냥 그 회전 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제곱에 대해서 적분한 거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것만 따지는 거고 이 따지는 하나의 항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요. 2D에서의 관성 모멘트에 대한 예제를 보면 어떠한 뭐 시소 같은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회전축이 고정되어 있고 이 전체의 길이는 라지 L인 거고 얘가 이렇게 회전으로 세타를 회전으로 하는 슬렌더한 바가 2D에서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얘는 IZZ를 구하면 되는 거고 이 IZZ는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 바의 여기 면적이 A라고 합시다. 그럼 질량은 ncm 곱하기 면적 곱하기 길이가 되는 거고 얘를 R에 대해서 R 제곱부터 DM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면 DM은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길이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2A, D, R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부터 2분의 L까지 R제곱 로 A, E, R. 그럼 얘는 R에 대해서 적분이니까 3분의 1 R의 3승 로 A가 되는 거고 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L까지니까 3분의 1, 2분의 1의 L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L의 3승의 로 A니까 8분의 1에서 8분의 1 빼주면은 더해주면 4분의 1인 거고 4분의 1에 3분의 1 해주면 12분의 1 로 A, L의 3승 로 A, L은 질량이었으니까 12분의 1 M, L 제곱 그래서 슬렌더한 바의 반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r제곱 dm으로 뭐 x제곱 y제곱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어쨌든 회전 중심으로부터 전체 길이니까 그 길이에 대한 제곱으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면 된다. 이게 결국 그 속이 차 있는 얘랑 연결이 될 수도 있죠. 여기에서 r이 L보다 굉장히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R을 무시하면 11분의 1 ml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11분의 1 ml 제곱이 되는 거랑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어서 네 번째까지 했고, 시메트릭 하면은 관성 모멘트를 오프 다이아고널을 무시할 수 있고, 네 번째 리덕션 2D에서는 시메트릭한 걸 기준으로 얘네들을 만들었고, 거기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Z축밖에 없으니까, 여긴 어차피 0이고, Z축. 여기가 0이 아니면은 H가, 오메가 Z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신경을 쓰게 될 텐데, 오메가 Z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세 번째 항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프 다이아고널 분대를 넣었으니까 결국 의미 있는 식은 이 식 하나만 되는 거고 그 식 하나로 관성 모멘트를 계산했다. 오프 다이아고널 선들은 무시해도 된다. 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IB의 오메가를 계산할 때 IB가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이 있다고 합시다. IXX, IXY, IXZ, 의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그리고 가분동량 HB를 구하는 것은 이 3x3 매트릭스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다 곱한다고 하면은 결국 나오는 게 IXX 오메가 X 더하기 IXY 오메가 Y 더하기 이렇게 쭉쭉쭉 매트릭스가 곱해지죠. 이게 마찬가지로 뭐 굳이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좀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식이 복잡해요. 3 x 3 9개의 텀이 있고 거기에 3개를 곱해서 다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복잡한 식을 계산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좀 간단화시킬 수 있냐? 당연하게도 이 IB 매트릭스를 우리가 간단하게 만든다면 얘가 I1, I2, 오메가, 오메가2, 오메가3라고 하면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가 이렇게 커플링 돼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I1 오메가 1, I2 오메가 2, I3 오메가 3 각 속도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가 하나씩만 관여하는 아주 간단한 이퀘이션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어요.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거기에서 재밌는 게
우리는 항상 이걸 프린시펄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의 매트릭스가 항상 다이고널한 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떠한 제너럴한 오브젝트가 있다고 합시다. 막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어, 일반적인 x, y, z로 관성 모멘트를 접근을 했더니 얘가 오프 다이아고널 터미들이 ixx, ixy, ixz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얘를 코디네이트를 좀 바꿔요. 얘를 어떻게 잘 회전을 해서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으로 코디네이트 자체를 바꿔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그런 과정에서 구성 모멘트를 구하면은 얘는 x 프라임 0, 0, 0, y 프라임, y 프라임 0, 0. 이렇게 관성 모멘트가 구할 수 있는 무조건 다이아고널 틈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코디네이트 설정할 수 있느냐? 이것도 선형수에서의 나온 특징이긴 한데 IB는 구성 모멘트는 시메트리컬 매트릭스라고 했어요. 시메트리컬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항상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밸류로 이루어진 디컴포지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대수 수업에서는 원래 V 트랜스포즈라고 쓰는데 이게 아이겐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겐 벡터가 V1부터 V2, V3라고 하면 Q는 V1, V2, V3가 되는 거고 아이겐 벡터를 누적한 형태의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이아고널 텀들은 아이겐 벡터에 대응되는 남다1, 남다2, 남다3의 0, 0 다이아고널한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럼 어떠한 형태의 3x3 매트릭스도 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 돼요. 시메트리컬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가능했었을 때 결국 이 여기에서 Q와 트랜스포즈를 역변환을 하면은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Q라는 것 자체가 트랜스포메이션 한 형태로 바뀌는 거고 이 다이어고널한 텀, 이 아이겐 밸류들이 프린시펄 엑시스에서의 얘네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겐 벡터를 즉 여기에서 V든 Q를 우리가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좌표축의 방향으로 잡으면 그랬을 때 여기 관성 모멘트는 IB가 아이겐 밸류스 남다 1, 남다 2, 남다 3, 0, 0, 0, 0, 0, 0으로 대응이 돼요. 어떠한 형태의 IB 매트릭스가 있더라도 얘를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하면 Q, 남다, 트랜스포즈를 하면 여기에서의 남다가 이거 새로 바뀐 콜디네이트에서의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고 이 Q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 콜디네이트의 하나하나 방향 벡터를 나타내주는 엑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골라이션이 항상 되는 이유는 시메트리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 다이아고널라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다이아고널 아이 다이아고널한 그 이너셜 오브 모멘트를 찾아낼 수 있다.
분이 남았는데, 분 안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만 정리를 더 하면, 결국 우리는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식이 저번 시간에 이렇게 나왔던 식이었고, 관성 모멘트의 식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시메트릭하다. 두 번째가 얘가 더하기가 된다. 더하기가 된다는 것은 네거티브 질량도 마찬가지여서 빼기도 돼가지고 할로우한 영역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라고 하면 항상 이 빼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시메트릭한 엑시스에 대해서 로테이셔널한 시메트릭인지 면에 대해서 시메트릭한지에 대해서 오프 다이아고널 선들을 0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게 조금 확장돼서 2D로 확장을 했더니 그럼 여기에서 계산되는 관성 모멘트는 IZZ밖에 없는 거고 얘는 결국 회전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대해서 적분을 또 예제로 봤어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형태의 관성 모멘트든 그 콜리네이트 시스템을 잘 바꿔주면은 얘를 다이아고널한 매트릭스로 관성 모멘트를 표현할 수 있다. 까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관성 모멘트 특징의 조금 마지막 특징을 하나 알아보고 관성 모멘트를 실제로 계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